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8월 25일이고요 오전 10시 12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요, 새벽에 좀 하락이 조금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조금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늦어졌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예상했던 것과 일치되게 움직였는데, 뭐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분을 다 뱉어냈고 이더리움은 일정 부분 뱉어냈다가 다시 둘 다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뉴스는 메타플래닛에 대해서 요거 조금 언급할 건데요, 요거 전에 차트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이니까, 자, 오늘이 25일이고요. 그러면 25일, 24일, 23일 날, 제가 23일 날 말씀드렸는데, 맞죠? 23일. 잠깐만, 오늘 25일, 24, 23, 22일이죠? 예. 22일 날 9시, 요때 방송했어요. 자, 요때 방송하면서, 자, 이게 지지선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왔지만 한 번 더 공격할 거다. 자, 한 번 더 공격했죠. 4시간 봉이니까요. 한 번 더 공격하고 그 다음에 빵 하고 터졌어요. 예. 빵 하고 터졌어요. 한 번 더 부딪히고 빵 터질 거다, 이 말씀 드렸는데, 요거 지금 이제 1시간 봉이니까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한 번 부딪혔지만 다시 상승 주고 부딪히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 부딪히고 바로 땅 하고 튀겼죠.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제가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금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기업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좋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실업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PPI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실업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파월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피력하면서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올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 4% 정도 올랐죠. 예. 순간 올랐다가 뭐 밤새 유지를 하다가 토요일날 조금 내려왔고, 일요일날 완전히 또 밑으로 내려왔는데, 자, 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니 그제 지난번 거 맞췄으니까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요게 중요하겠죠. 자,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부딪히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 터치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예, 빵 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지켜줄 줄 알았어요. 어디냐, 114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114를 지켜주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뉴스 나온 거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여기 반을 지켜줬으면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차트상,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이 반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무너졌죠. 예.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무너진 상황인데, 무너뜨렸어도 지금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를 지켜줬어야 된단 말이죠. 그 잘 지켜줬어요. 잘 지켜주고 이제 반등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 다시 조정을 어느 정도 바꾸고 노리고 있는데, 요때 그냥 강한 매도가 나왔어요. 요 매도는 이제 고래 한 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던졌어요. 대량의 비트코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 던진 이 자금을 이더리움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섞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신기한 거는 이더리움도 떨어지지 않았죠? 네, 이더리움도 올라가지 못했죠? 떨어졌다가 비트코인과 똑같은 시간에 떨어졌어요. 똑같이 떨어졌다가 이더리움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자, 이더리움 차트는 이래요. 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먼저 상승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한 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더리움은 매수가 들어온 거고, 자,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매도가 나간 거죠. 매도 나가다가 여기서 팔고 이더 사고 팔고 이더 사고 팔고 이더 사고 하다가 완전히 던져버린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장이 패닉이 왔고, 그러면 어떨까요?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더리움을 바로 살 수는 없죠. 예. 던지고 릴레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비트가 빠지면서 이더리움 같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더가 올라오면서 비트도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비트를 판 고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더를 매수하겠죠. 이거 좀 어렵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겠네요. 이거 제가 설명드려도.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자, 비트를 팔고 이더를 사고 비트를 팔고 이더를 사면서, 자, 마지막에 잔여 물량을 한 번에 그냥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폭락이 나왔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더리움도 같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 친구는 이더를 계속 매수한 거죠. 예. 선물하고 현물을 같이 매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트코인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매도는 끝났죠. 아직 매도량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던지면서 아마 매도는 끝났을 거예요. 일단 이 고래의 매도는 끝났을 거예요. 이 고래, 지금 지난주에도 고래들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를 사는 이런 현상 나왔고, 그 현상이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률은 이더가 훨씬 더 좋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비트를 던지고 이더를 산다. 그 다음에 이더에서 다시 알트로, 자발트로 다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필요하다.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일단 이 지금 뭐 1.7%의 하락이 나왔어요. 꼬리를 빼고라도 하락이 나왔고 반등을 시켰지만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지선 있죠, 11119, 그죠? 여기 한번 다시 부딪히러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수자들은 여기서 기다렸다 여기서 다시 살 수 있어요.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반등시켰다 다시 한번 내려와요. 예.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최소한 이 꼬리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보여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터치는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금요일날 큰 상승이 나왔고, 토요일, 일요일. 원래 금요일날 큰 상승이 나오면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하락이 나왔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날 새벽이죠. 우리 시간 월요일 새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금요일날 상승이 나오면 토요일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하락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토요일날 상승이 없었단 말이죠. 금요일날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월요일까지는 시장이 크게 좋지 못할 거다.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 여기는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PCI가 지금 금요일날 발표 예정돼 있어요. 예. 그게 끝나고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요 지지라인,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제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지선, 지지선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꼬리로는 깰 수 있겠습니다만은 봉으로 깨기는 힘들 거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더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뉴스가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차트 좀 길게 봐도 됩니다. 제가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거 지우지 않겠습니다. 화살표까지 다 그대로 놔뒀어요. 그죠? 자, 여기 지지선 깼습니다. 지지선 깼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950, 3950, 3950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지 않았죠.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장대양봉을 이렇게 나오면, 이 장대양봉의 반을 깨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 비트코인하고 좀 달라요.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자, 4800에서 4800을 넘지 못하고 있던 게 4800을 넘어졌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자,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 매수 고래 덕분에 4955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5000을 조금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0을 한 번에 넘기는 힘들 거고 두드릴 거란 말이에요. 5000을 재도전, 도전하다 5000을 넘어가면 신고 가죠. 신고 가면
위에 쌓인 시체가 없기 때문에 빵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여기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여기서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선인데 자, 네. 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차라리 여기서부터 잡아볼까요?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죠? 4600까지는 하락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4600까지 하락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다음 목표는 어디로 잡을 수 있겠느냐? 이더리움의 단기 목표가 5380 여기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단계고, 그럼 이렇게도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이대로 갖다 붙여버리면, 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네요. 이더리움이 저는 4600까지 떨어진다는, 4600까지 조정을 받고 간다는 가정하였는데, 자, 이거를 맞춰보니 얼추 맞아 떨어진다라 그러면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는, 그럼 이더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온다는 가정하라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 확실한 5480까지는 확실한 상승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이더리움만큼은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라면, 자, 5480 여기까지는 쉽게 갈 거다, 단기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나요? 어려우면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뉴스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중요한 뉴스는 나중에 보고, 자, 메타플래닛 FTSE 일본 지수 포함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 기회 제공. 제가 메타플래닛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모방하다, 모티브로 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 없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 그죠? 티 안 나게 비트코인을 사고 싶지만 티 안 나게 사고 싶은 애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그걸 그대로 따라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모티브로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한테? 일본인들한테. 그리고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잡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메타플래닛 제2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 토요타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1위죠. 토요타 블록체인 연구소, 대수로는 토요타가 1위입니다. 토요타 블록체인 연구소 모빌리티 오케스트레이션 네트워크 기술 백서 공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아발란체하고 한다고 해요. 아발란체.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솔라나도 아니고 아발란체. 아발란체와 함께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제가 이거 토요타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일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블록체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어요. 아발란체하고 자동차 데이터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일본도 이제 진심이다. 중국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스테이블 코인, 그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중국 스테이블 코인, 원래는 수요일날 중국의 기조변화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중국의 기조변화가 있다, 이상하다, 이거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기사로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 공식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 코인들이 지금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 금요일부터 퀀텀, 네오, 비체인, 이렇게 비체인 뒤늦게 따라옵니다만은 퀀텀 엄청 많이 올랐죠. 제 방송만 봐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미국처럼 완전히 코인을 블록체인을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블록체인을 꽉 잡고 있던 중국이 잠깐 놨다가 다시 잡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고래 매도로 급락했다. 비트코인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급락했다. 20억 달러. 20억 달러를 팔아서 20억 달러 이더리움을 매수했어요. 예. 20억 달러를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야금야금 팔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던졌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샀다. 사고 팔고 하다가 그 말씀 드렸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렸던 그대로예요. 예. 그리고 요거 카르다노 호스킨스 얘 이제 카르다노 개발자입니다. 창시자예요. XRP 협력 시사 역대급 성공적 에어드롭. 요거는 이제 그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와 XRP가 협력을 하겠다. 왜냐면 XRP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XRP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 컨트랙트를 XRP도 할 수 있다. 근데 왜 XRP는 하지 않느냐? 강점이 있어요. 다 블록체인마다. 근데 XRP는 강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국제간 결제, 송금. 우리가 이제 보낼 때 그 트론 아니면 XRP 쓰죠. 근데 지금은 XRP 잘 안 쓰죠. XRP가 올라가지고 원래 수수료가 뭐 10억을 보내든 100억을 보내든 리플 하나가 수수료로 나갔는데, 리플이 쌀 때 몇백 원 할 때는 수수료 몇백 원 내면은 그냥 몇십억 몇백억도 그냥 쑥쑥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XRP가 올라오면서 한 번 보낼 때 4,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론을 사용하죠. 트론은 아직 싸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그 강점은 XRP가 최고예요. 예, 근데 다른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다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에이다는 높이 평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호스킨스라는 사람은 카르다노 에이다를 만든 호스킨스라는 사람은 이더리움의 공동 개발자예요. 공동 개발자인데 이거를 다시 자기가 이제 이더리움 개발이 끝나고 나가서 요거 에이다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이다 역시도 엄청 호평이에요. 좋아요. 좋은 평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다 뚜렷한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너네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너네 그래갖고 진짜 너네들이 그 1위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다른 거보다 진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러면 대답을 못한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에이다와 이 강점이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꽝인 XRP가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높이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XRP를 사야 돼요? 에이다를 사야 돼요? 예. 둘 다 사야죠. 예. 둘 다 사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면, 자, 새벽에 하락이 나와서 좀 속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 비트코인의 고래가 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야 했는지 저는 참 속이 상합니다. 이 업계에 비트코인 고래고 이러면 이 업계에 오래 있었던 놈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야 했나? 적지 않은 양을. 그렇다고 그러면 선물의 차익을 노리고 한 짓이 아닌가. 이러니까 블록체인이 항상 이 도덕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힘들어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속이 상한 상황입니다. 시세가 떨어진 거를 떠나서, 떨어진 시세는 어차피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조금 오랫동안 있었고, BTC 고래 정도라면, 자, 그리고 BTC를 팔고 이더리움을 살 정도라면 업계에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계에서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작자들이 왜 이런 일을 펼치는지 좀 속이 상한 상황입니다. 예. 이럴 때마다 좀 힘들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진 시세는 다시 올라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좀 속이 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뉴스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기조 변화, 그리고 왜 하락이 새벽에 왜 대량의 매도가 나왔고 왜 급격한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에이다와 리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거죠. 뭐 오늘 사서 내일 올라요? 이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코인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미국의 XRP, 미국의 에이다가 손을 잡았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월요일인데 어쨌든 요번 주는 중반까지는 시세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하시고 조금만 참아보시면 9월 달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시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예, 요거는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7월 초부터 차트를 분석하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왜 지금부터 다시 내가 시장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도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길어지는데 요거는 내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했고, 조정이 이렇게 길어진 만큼, 옆으로 행보가 길어진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대하신 것 이상의 시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속상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